경찰병원 분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경남도가 분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조는 12일부터 벌이기로 했던 파업을 수능 날인 17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평균 수명이 늘면서 배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함안에서 열렸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14일 일제히 시험지가 각 지역으로 배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전국 19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3곳에 창원시 진해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도는 남북권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과 KTX와 공항 등 우수한 교통망 등을 내세워 창원이 경찰병원 분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자운동 일대입니다. 최근 이곳 32,000여 제곱미터 부지가 경찰청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3곳에 포함됐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발전 기회를 잡기 위해 전국 19개 시군이 지난 8월부터 경찰병원 분원 유치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1일 경찰청이 발표한 1차 평가 결과 경남 창원시와 대구 달성군, 충남 아산시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경남도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경찰들의 의료 수요가 높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마땅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경남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현재 비수도권 전체 경찰 공무원은 62,380명. 이 중 부울경과 대구, 경북 등 남북권 경찰관 수는 32,512명으로 전체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KTX와 공항,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거쳐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경찰관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55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어집니다. 창원, 대구, 아산, 3파전이 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전. 경찰병원 분원 건립 부지는 3곳 후보지에 대한 2차 평가를 거쳐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11일 김해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3개 노조는 12일부터 벌이기로 했던 파업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버스를 빌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파업에 들어갈 시내버스만 200대 가까워 교통대란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경용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저 김해시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먼저 김해 시내버스 파업이 17일까지 보류됐습니다. 노사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김해시의 낮은 보조금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해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김해시는 시민단체,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운송원가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운송원가 대비 결손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결손 보조금은 2020년 160억 원, 2021년 200억 원, 올해는 약 240억 원으로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고 이를 김해시 예산으로 전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류비 인상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실정산을 하고 있으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공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한 투자 보수까지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결산 및 임금 협상 이후에 운송원가 산정이 이루어져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선지급을 통해 시차를 줄여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운수업체와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조금이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18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김해 시내의 대규모 교통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김해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임금 협상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임금 체불에 있으므로 김해시에서는 예산 20억 원을 긴급하게 추가 편성하여 선지급할 예정이며 재정지원금도 기사급여 지급일 전에 지급하여 임금 체불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전세버스, 관용차, 교회버스 등 총 30대를 비상수송 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전철의 출퇴근 시간대에 정해 운행하고 영업용 택시 1,541대의 부재도 전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상수송 대책만으로는 원활하게 수송에 한계가 있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과 자가용 함께 타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시는 마지막까지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경용 대중교통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요즘 더욱 와닿는 말인데요. 지난 주말 함안에서는 배움을 주제로 한 평생학습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옛날 영감이 걱정하던 까막눈 문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삐뚤삐뚤 서툰 솜씨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시. 글씨체는 마치 글을 막 배운 초등학생의 모습이지만 내용은 먼저 떠난 이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시를 쓴 작가는 81살의 문문자 할머니입니다. 문할머니는 그동안 배움의 기회가 없어 70여 년을 문맹으로 살아오다 지난 2017년 지자체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내 자신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해요. 글을 알고 산다 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껴요. 글을 모르면은 어디 가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어디 가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라 하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이라 하면 내가 참 이제 알았구나 싶어요. 그래요. 어르신들의 뜨거웠던 배움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함안군 평생학습 축제가 지난 12일 함안에서 열렸습니다. 열쇠고리 만들기부터 가운 쓰기와 난타 체험 등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2016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함안군에서 진행 중인 강좌는 300여 개로 참여자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국민의 근거리 평생학습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특강, 미니 강좌 등 강좌 운영을 다변화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함안군은 모든 군민이 모두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14일 일제히 시험지가 각 지역으로 배부됐습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경비하에 시험 지구별 보관 장소에서 보관되고 시험 당일인 17일 아침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4일부터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문답지 유출 방지 등 수능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경남 지역 일반 시험장 105곳, 별도 시험장 10곳, 병원 시험장 1곳 등 총 116개 시험장에서 3만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 다수가 지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탈퇴 이유를 단순히 실익이 없다고 변명한 것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반대하는 도민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김진보 경남도의회 의장이 관사 이용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관사 임차료 4억 원을 비롯해 비품 구입비 2,500만 원 등 관사 이용 예산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보 의장은 의회다운 의회를 목표로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장이 누리는 혜택을 내려놓았다며 앞으로 도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의장에 선출된 이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택인 진주에서 도의회가 있는 창원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인구가 1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양산시 총 인구는 35만 3,410명으로 전월 대비 166명이 감소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덕계동과 동면 두 곳은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11개 곳은 모두 줄었습니다. 양산시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996년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특례시가 14일 기후대응과 ESG 경영 실천 다짐 100인 릴레이 기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부식에는 2년 후 릴레이 기부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5개 중소기업 대표가 모여 기후대응과 ESG 경영 실천 동참을 약속하고 100인 릴레이 기부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창원 특례시는 전달받은 기부금을 LED 등 교체와 미니 태양광 설치 등 지역 내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 LG세이커스가 4승 5패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LG세이커스는 지난 13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SK 나이츠와의 경기에서 65대 90으로 패하며 6위에 머물렀습니다. 1라운드에서 LG세이커스는 경기당 평균 78.8점을 기록했습니다. LG세이커스는 오는 18일 전주 KCC와의 맞대결에서 다시 5할 승률 복귀를 노릴 계획입니다. 김해와 함안, 창녕, 고성, 합천군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B&K 경남은행,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가 함께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경남도와 5개 시군은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3개 기관은 홍보 디스플레이와 청구서 봉투 등의 홍보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야 고분군 등재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가야 고분군 등재 추진단을 전북 남원에서 경남으로 이전 운영해 등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종합심사까지 완료된 상태며 내년도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창원 특례시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창원 특례시는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마이 창원과 관심 지도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PC와 모바일 등의 반응형 시스템을 적용해 쉽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11일 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24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사례로는 운전면허 취소 12건, 운전면허 정지 12건입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찰서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